BCG가 좋아요, 맥킨지가 좋아요? 당연히 맥킨지가 1위 아니냐. BCG 초봉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차쯤 됐을 때 받으시는 연봉 수준과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42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성 컨설팅 그룹을 다니고 있는 홍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젊으시네요. 아, 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는 90년생 30살입니다. 그럼 BCG에서 직급이 어떻게 돼요, 본인은? 저 지금 저희 직급은 컨설턴트고요. 네. 저희 회사로 치면은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게 그럼 그 하네요. 직급을 설명이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졸 신입으로 입사하게 네. 되면은 어소시에이트라는 직급을 갖게 되고요. 음. 그 이후에 한 번 승진을 하면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한 번 더 승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컨설턴트라는 직급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PM 역할,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리더, 네. 프린서플, 그리고 파트너 순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위에 급부터는 약간 팀장급인 것 같네. 그렇죠. 말만 들었을 때는. 네, 그 위에서부터 이제 팀장, 그러니까 임원의 역할을 조금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본인은 지금 임원 밑에다. 아니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갈 길은 멀지만. 네, 아직 이제. 근데 입사를 몇 년도에 했어, 그러면? 제가 16년도에 했고요. 지금 회사 다닌 지는 4년 차가 됐습니다. 4년 차인데 벌써 그럼 세 번째 직급인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한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넘어갈 때 네. 1.5년 정도 혹은 이제 2년 정도의 갭을 갖고 승진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본인이 딱 뭐 세 엄청 빠른 건 아니고 원래 좀 빠른 편이군요, 회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컨설팅 업계 다 아. 승진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편할 것 같네요. 전에 이제 김작가TV에 다른 컨설턴트가 한번 출연하셨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네, 그거 제가 보고 왔고요. 네네. 맥킨지라고. 네, 맞습니다. 네. 세계 3대 컨설팅 업체가 네, 맥킨지, BCG, 베인이를 하잖아요. 네, 맞죠. 그 구 컨설턴트가 당연히 맥킨지가 1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양자 대면 하고 싶었는데 네. 굳이 그럴 것까지 없고, 자, BCG가 좋아요, 맥킨지가 좋아요?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생활을 만족하고 있고요. 네네.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맞고요. 글로벌의 그 크기를 보면은 맥킨지가 규모가 더 큰 거는 엄연한 팩트고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고요. 팩트구나. 네. 자, BCG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BCG는 경영 컨설팅 회사로서 네. 사회에서 여러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킨지보다 좀 더 본인 생각에 어쨌든 일을 더 잘한다. 뭐 개인적인 주관인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맥킨지 이직할 생각이 있나 봐요. 아니요. 저희 회사에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럼 왜 경영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부터 경영 컨설턴트가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만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네. 제가 창업이라는 걸 해봤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컨설팅 회사를 지원했고요. 실은 컨설팅 회사 외에도 대기업, 그 투자은행 그런 다른 회사들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컨설팅만을 제가 준비해서 갔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데 다 떨어져서 BCG 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여러 군데도 지원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합격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한번 일해보고 싶었던 BCG에 먼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S 기업, 네. 그다음에 뭐 H 기업도 1차는 합격하고 네. 2차를 안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왜 BCG를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옵션, 기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BCG가 일단 먼저 저에게 오퍼를 제안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합격을 좀 빨리 된 프로세스가 대기업 대비 빠릅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프로세스를 하반기, 상반기 지원했을 때 대기업보다 속도가 빠르고요. 한 번쯤은 가고 싶은 회사라 제가 그렇죠.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별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는 김작가TV 컨셉은 대충 아시죠? 네네. 저 들었잖아요. 네. 지인을 통해서. 네. 학교 덕분이 좀 있을까요? 저희 대학교 네네. 또 이 아이비리그 나오셨잖아요. 네. 아이비리그 중에 코넬 대학교라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경영학과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기계공학과 나왔고요. 오. 원래 컨설팅 회사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게 경영대학을 나와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실은 전체 내부적으로 보면은 공대 비율도 되게 높습니다.
다양한 과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경영 컨설팅 업체에 있는 분들은 사실 학력이 되게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학력을 가지고 다 재단을 한다기보다 그 문의 높이가 높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전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할 때에 그리고 인재를 뽑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을 했냐가 그 어느 학교로 나왔냐는 부분에서 일맥상통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작용을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전체 답은 아니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지원하는 수백 명의 인사 중에 회사에서 뽑는 뭐 다여섯 명의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맞아. 1차 필터로 작용하는 거는 맞고요. 맞아. 근데 이제 점차 들어서 그러니까 인재들의 상이 변할 수 있으니 그 그 학교의 폭은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은 있다라는 거는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을 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 아이비리그에서도 BCG 정도는 가기 좀 쉬운 편인 거예요? 단지 BCG뿐만 아니라 컨설팅 회사가 됐든 투자은행이 됐든 아니면 다양한 IT 펌이 됐든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사람 대비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 가고 싶어하는 풀이 크기 때문에 어디나 경쟁은 있고요. 이게 비단 어느 특정 학교를 나와서 그 회사를 가는 게 쉽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기회는 있다. 단 이게 100% 작용하지 않는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느낌인데 제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99 여친 중 한 명은 하버드를 나왔기 때문에 딱 그 바닥이 비슷한 바닥이 아니겠어 사실. BCG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카테고리들을 좀 했는지 정도까지만. 컨설팅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크게 그 두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경영에 이제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컨설팅이 있고 네. 이후에 이걸 어떻게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오퍼레이션의 레벨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BCG, 맥킨지, 베인 이 3사는 주로 그 경영 컨설팅을 했다면 요즘은 일의 속도와 변화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좀 분간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오. 그래서 오퍼레이션과 매니지먼트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다른 한 축은 이제 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 관련된 파이낸스가 있을 것이고 이런 두 축에 있을 때 저는 거의 모든 산업을 굴뚝 산업 위주로 했고요. 굴뚝 산업이란 제조업 기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 뭐 건설이나 아니면은 그 뭐 플랜트, 에너지, 조선, 철강 이런 약간 굴뚝 산업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보통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은 이제 경영 컨설팅 위주인데 네. 이제 실행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게 섞여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요? 과거 대비. 왜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경영적으로만 풀어내면 되는데 맞아. 현실적으로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풀어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하는 것까지도 핸즈온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 과제를 주고 나면 숙제만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실행을 같이 하는 게 네, 다른 타사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같이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내가 사업 기회를 발굴하거나 네. 새로운 국가 진출할 때는 네. 그 클라이언트의 팀 실무진과 저희 팀이 페어가 돼서 그 국가를 같이 갑니다. 가서 어떤 채널로 어떤 그 프랙티스 해야 되는지를 같이 시장 발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좀 더 핸즈온이 되는 좀 더 오퍼레이션에 가까운 것도 같이 진행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제휴를 맺은 협력사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일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케이스 팀, 프로젝트 팀이라 그래서 그냥 그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한 명의 PM과 3명 혹은 많게는 뭐 5명, 6명까지 되는 팀원들이 구성돼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죠. 한 4에서 한 6명 정도의 이제 어벤져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그 일하는 시간이 깁니다, 많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9시 정도에 출근하고요. 그다음에 퇴근 시간이 한 과거에는 이제 새벽때까지 업무가 진행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해져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트렌드화 혹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조금 더 업무 시간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그래도 한 10시, 11시는 퇴근하는 것 같네요. 줄여졌는데 10시, 11시. 주말에도 일 많이 해요?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진짜로.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한 달에 이제 주말이 8일 정도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한 20% 정도 하지 않을까요? 20% 출근이고 나머지 집에서 재택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정말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 같아요. 내가 주중에
최대한 끝까지 이거를 해고 주말에는 안 하겠다라는. 왜냐면 실은 저희는 PM들이 저희 옆에 와서 너 숙제 검사를 하지 않아요. 각각 개별의 태스크가 있으면 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든 너가 그거를 수행해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중에 많이 할래, 주말에 많이 할래 정도의 그 밸런스는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BCG에 들어가서 경영 컨설턴트 하면 뭔가 엄청 엘리트 출신의 좋은 대학 나오고 있겠지만 네, 그래도 고작 30살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회적인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이 프로젝트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또 4-5명이서 프로젝트가 또 몇 달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또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이로 인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특히 그 대학교를 가 졸업한 대학생들이 이걸 하기에는 처음에 많이 되게 페인풀해요.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되니까. 대신 회사에서 되게 요구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첫 1, 2주간 너가 새로운 걸 보더라도 그 유사성이란 건 있어요. 사업은 제가 느낀 거는 산업이 조금 변하거나 토픽이 변화해도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의 원칙은 유사할 것이고 내가 A 프로젝트에서 봤던 원리들이 B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러닝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스트레스는 엄연히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이게 이 패턴을 점점 찾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유사성과 패턴을 찾아서 그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든다. BCG 초봉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수치를 까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연봉 시스템이 그 경영 컨설팅 3사라고 하는 맥켄지, BCG, 베인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업계의 평균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네네네. 전달드리면 국내 뭐 상위 대기업 상위 S사나 H사의 한 10년 차쯤 됐을 때 받으시는 연봉 수준과 초봉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추. 정말 큰 돈을 주는 거죠. 큰 돈이지, 네, 사실. 되게 큰 돈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아무리 코넬 대학교 아이비로 나왔다 해도 물론 많이 알겠지. 많이 알 텐데 대학교 졸업하고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년 차 어쨌든 예를 들면 S사, H사의 10년 차 가장 그 돈을 받는다면 네. 그분들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아닌데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큰 돈을 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리워드 오퍼링 자체가 저희들에게 되게 큰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명확하니까 맞아. 이제 자기가 그걸 버텨가면서 이 리워드를 충분히 받아낼 거니까 맞아, 유지할 맞아. 것이냐 아니냐의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는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절대 돈만 많이 주지 않습니다.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5천을 준다, 뭐 7천을 준다, 1억을 준다 하면 그만큼의 내가 시간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컨설팅 업계가 BCG, 그다음에 맥킨지, 베인 이 3사는 연봉 체계가 계속 비슷하게 간다면서요. 이게 그 회사 차원에서 네. 좋은 인재를 되게 발굴하고 리테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지속적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죠.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을 하는 3사 간의 비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사한 인재들이 투자은행이나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IT 회사도 가니까 이 업계 내에서 혹은 유사 그 경쟁하는 회사 대상으로 연봉이 유지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계속 밸런스를 가져가려고 하죠. 또 글로벌 컨설팅 3사가 한국 지사에 있는 분들은 다 연봉이 똑같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어. 유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데 인재를 안 뺏기고자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경쟁이니까요, 결국엔.